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수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도 지수는 코스피에서는 좀 빠지고 있지만 더 웃긴 것은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다는 것. 아무래도 대형주가 여러모로 대형주에서는 강한 흐름이 안 나오다 보니 오히려 중소형주에서 오늘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급 흐름은 현재 이런데요. 외국인은 현재 오늘 확실히 원자력 발전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외로 또 이제 보성파워텍 등 여러 원전 종목들을 사고 있고요. 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오늘 오전부터 있었던 뉴스 덕분에 리오프닝주들 날고 있습니다. 기관도 리오프닝주를 많이 담고 있는데 기관에서는 엔터주가 조금 더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등을 현재 매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또 리오프닝도 올라가고 이런 중소형주 안에서 우리가 노려 볼 만한 종목, 그 안에서 수급도 키가 될 수 있는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인터파크와 LNF가 만났습니다. 방금 앞에서 2차 전지 얘기 좀 했었어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녹록치 않은 지금 시장인데 참 요새 시장의 수급을 오늘 한번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시나 지금 자금력이 또 이렇게 많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했었죠. 그죠? 네,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자금이 굉장히 또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데 아마 많이 고민들 하실 겁니다. 지금 한참 한 번 이젠 이 크게 히트를 쳤었던 2차 전지가 여전히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종목별로 굉장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엔 리오프닝주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인터파크 그리고 LNF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가고 있는 리오프닝 그리고 그 안에서 인터파크고요.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하는 종목입니다. LNF 두 종목의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선택 인터파크 아무래도 지금 이 시류에 타야 되는 거죠. 일단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두 투어가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리오프닝주의 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역시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랐었구나라는 많은 이제 투자자들의 판단이 있었죠. 모두 투어가 굉장히 좋지 못한 실적을 나타내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좀 밀리긴 하나 저는 그래도 기저효과라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저효과라는 게 뭐냐면 그 전분기의 실적이 월등히 좋다거나 월등히 좀 나빴을 때 그 다음 분기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평균치만 하더라도 굉장히 실적이 많이 회복되어 보이는, 개선되어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리오프닝주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인터파크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LNF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 LNF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니켈 가격이 엄청나게 좀 폭등을 하다 보면서 저희 수급 파이터 시간에 한번 언급드렸던 T플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한 50% 가깝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로 인한 또 피해 종목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죠. LNF 같은 경우에는 또 하이니켈과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한참 갈 때 가더라도 지금은 지지부진한 기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인터파크를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가장 큰 건 인터파크는 여행 그리고 공연 쪽에 이제 티켓을 좀 많이 팔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리오프닝에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야놀자라는 플랫폼에 지분 매각을 좀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 주에 모두투어가 급락이 나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바로 실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그래도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면서 많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안에서 저는 인터파크 현재 위치라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파크 주가 흐름도 좋았던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 세 번째 있던 실적에서 보여준 게 정말 큰 몫을 했다고 좀 생각도 들고 어제 또 BTS 공연이 있었잖아요. 무조건 인터파크를 통해서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파크도 그쪽에 관해서도 앞으로 엔터주랑 연관을 지어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파크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는 가격 전략 잡아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죠. 인터파크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다음에 파이트를 외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 깊게 나올 수도 있는 위치에서 강하게 반등을 좀 해줬어요.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6,500원대를 돌파를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없냐를 저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보다 그래도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박스권 저는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6,500원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짧게는 7,500원, 조금 더 높게는 8,000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밀려 내려왔을 경우에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좀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5,000원은 뭐냐면 이 인터파크가 시세를 좀 돌려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가격대거든요. 근데 만약 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이 되게 되면 이때 들어온 많은 거래량들이 거의 90% 손실권이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번에 6,500원 돌파 시 8,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함께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8,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 오늘 금요일인데 주말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별일 없게 별일 없어야 됩니다. 네, 별일 없어야만 또 정말 크나큰 변수 없이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손절가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하겠죠. 손절가도 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살펴봤습니다. 수급파이터 2라운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2라운드 쌍용 CNE와 한국전력이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더비 이름은 정관교체 최대 수혜주로 봐야 될까요? 그것도 그렇고 원자재 더비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뭐 그로 인해서 지금 유가의 가격이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수혜를 보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극단적으로 더 가고 말고 이것보다 이 사태가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길어졌거든요. 왜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제재에 대한 강도가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장 하루아침에 다음 날 혹은 다음 주에 모든 것이 없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장기화가 될 경우에 굉장히 또 크게 혹은 오랫동안 수혜를 받을 종목군들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쌍용 CNE와 지금 한국전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 CNE와 한국전력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2라운드 대결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세요. 쌍용 CNE의 승리입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생각은 했는데 한국전력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는 탄력성적인 면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한국전력과 쌍용 CNE의 다른 점이 굉장히 많지만 단순히 이 주가의 움직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전력은 굉장히 무거운 기업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쌍용 CNE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그래도 변동성을 좀 노려야 되는 트레이딩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이제 이 쌍용 CNE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를 만드는데 시멘트에 가장 이제 많이 들어가는 연료인 유연탄에 대한 수급 이슈가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 러시아에서 거의 유연탄 이 수급의 75% 혹은 80% 그러니까 거의 이제 러시아에서 수급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생산에 대한 차질이 있는 대신에 그만큼 시멘트를 팔 때 판매 단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시멘트 관련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쌍용 CNE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자재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또 부동산 공급 확대에 따른 시멘트 수요까지도 저는 견고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한번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 CNE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파이트 외쳐주세요, 빨리 파이트. 자, 다른 종목들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드리는 종목의 특징 바로 원래는 이 상승하기 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상승하기 전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많이 이제 언급을 드리는데 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다 박스권을 돌파하기 직전에서 여기서 돌파할 거냐 말 거냐 지금 판단해야 되는 지금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시장은요 이렇게 좀 매기세가 붙어주는 관심이 붙어주는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쌍용 C&E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양봉을 보이면서 올라온 게 부담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오늘 종가에 일단 1차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나눠서 지금 8,230원대인데 8,100원 부근에 내려오면 다음 주에 2차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한번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7,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전 고점 돌파를 해서 12,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현재가 보시고 다음 주쯤에 8,100원 이하 가격에서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7,500원, 목표가 12,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쌍용 C&E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이번 주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김태성 팀장님의 공략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한솔홈데코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쌍용 C&E 또 연장선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이제 탄소 중립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움직이는 지금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체 에너지 쪽들도 또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포커스를 맞춰볼 부분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이쪽과 관련한 업종들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저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최근 건설주도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제 정책에 따른 수혜, 그러니까 어느 분이 지금 이제 당선이 되었지만 그 전에 놓고 봤을 때 어느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속된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 쪽으로 건설주 혹은 재개발 혹은 재건축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한솔홈테코는 단순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소 포집, 그러니까 그쵸. 탄소 중립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의 테마와 좀 맞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차트를 보고 다시 전략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기에 네. 저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매력도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단순 그냥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 맞물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뭐 탄소 중립도 정책에도 맞물릴 수 있겠지만 플러스 알파가 충분히 맞아요. 될 수 있다는 게 한솔홈데코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솔홈데코 이제 차트 볼 거거든요. 네. 파이트 한번 외쳐주시죠. 자, 파이트! 좋습니다. 자, 한솔홈데코 좋죠? 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3개가 모두 박스권 상단에 지금 위치에서 이제 돌파할 거냐 말 거냐 제가 고민하는 위치 제가 오늘 그 컨셉을 좀 잡아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시네요. 네, 한솔홈테코도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깊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어서요. 저는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1,900원 가격대 이제 넘어서서 2,000원 그리고 2,200원대까지의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변동성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게 된다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시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네. 제가 손절가를 제시드리는데 일단 1,500원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붙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중요하죠. 손절가 더 중요합니다. 손절가 1,500원 제시가 됐고요. 목표가 2,200원이었습니다. 파이트 해주시고 너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힘있게 아주 또 3라운드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급 파이터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